안녕하십니까. 사주와 관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사주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궁합을 보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흥미로울 겁니다. 궁합이 나온 이유, 궁합을 보는 방법,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겉궁합과 속궁합의 유래입니다. 묘하게도 저번 시간에 강의를 했었는데 방송국으로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태환 교수님을 찾는다고. 그러더니만 사주를 적어놓고 가셨답니다. 한번 궁금해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의 사주를 지금 제가 갖고 있어서 한번 그분의 사주를 분석을 해드리려 합니다. 이름은 없는 걸로 하고요. 제가 생년월일을 약간 적겠습니다. 87년 6월 7일 음력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는 어느 시청자분입니다. 7시 10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시간이 어디 시간이라고 똑같냐면요. 동경시간하고 같습니다.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면 산에 전기를 받고 태어난 게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명산에다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유명산에다 뭘 박아 놓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쇠말뚝을 박아 놨죠. 왜? 맥을 끊는다고.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신토부리와 이어진 말이죠. 왜? 사람도 땅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다. 그래서 저 산을 보니 이 마을에는 큰 사람이 생겨나겠다. 옛날 이야기에서 많이 들었죠. 신토부리에서 나온 다 이야기 아니겠어요? 신토부리, 사람이 흙과 같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져서 끝내 돌아가는 곳이 어디다? 흙으로의 귀환입니다. 어쩌면 이 사상이 기독교 사상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유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사상이지. 기독교에 보면 그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네.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을 불자, 즉 리빙 소울 그러죠. 살아있는 생명을 코로 불어넣어 사람이 되었다네.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사주를 보면 이렇습니다. 87년생이니까 이분은 정묘. 묘가 토끼띠입니다. 그렇죠? 토끼띠. 사주를 보면 미인 사주, 아닌 사주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안경을 눈이 시력이 안 좋은 분들도 나오고요. 병도 나옵니다. 이게 철학관이라고 다 붙여놨습니다. 철학관은 그런 거 안 봅니다. 붙여놓으면 그러죠. 병점. 그 다음에 다 나옵니다. 자살하는 것도 운에 들어있어요. 잠이 많은 체질도 들어있습니다. 묘합니다. 이걸 보면 병도 나오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썼던 거예요. 이 사람의 사주를 풀어서 체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약재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불이 많은 사람은 인삼을 안 넣죠. 왜? 불성분이 많은 걸. 물이 없으면 물성분이 많은 이제 약재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많이 썼던 건데 사용자가 이 사주를 풀이해준 사람이 사람한테 쓰다 보니까 맞네? 맞네? 하다 보니까 점으로 간 겁니다. 점이 점과는 다르지만 무엇인가 해서. 그러니까 사주 그러면 첩 이꼬로 그러죠. 맞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다 이거입니다. 내 체질을 분석하고 체질 따라 약간 성격은 나와요. 그리고 그의 운도 연월일 따라 해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왜? 띠가 달라지니까. 올해는 돼지띠예요. 그러니까 이 토끼띠하고 돼지띠하고 양띠는 삼합입니다. 우리 전라도에서 유명한 음식 중에 삼합이 뭡니까? 영산포에 있는 중요한 거죠. 아주 맛있습니다. 삭힌 홍어, 익은 김치, 그 다음에 삼겹살. 아마 둘이 먹다가 둘이 죽어도 모를 겁니다. 맛있어서. 그 다음에 6월생은 양입니다. 양. 정미라고 하죠. 정미월. 그 다음에 6월 7일이다. 그러면 임자일입니다. 태어난 날 달력 보면 쥐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임자인데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제가 사주풀이법을 1회 또는 2회 동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궁합을 지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일단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임자에서 이 임은 큰 양수입니다. 큰 물을 상징하고 자는 작은 물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날이 쥐날이니까 성격은 쥐의 성격을 지냈으나 여러분들 얼굴 보면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 얼굴 보니까 영은아버지 너가 아버지 얼굴 닮았다. 너희 어머니 닮았다 그러죠. 바로 그 달이 많이 좌우합니다. 태어난 달. 그러니까 유명한 한의원에 가면 그럽니다. 한의사들이 생일이 몇 월 달이세요? 그리고 몇 년생이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몇 년 몇 월입니다 하면 달만 보고도 그냥 알 수 있는 게 이 사주입니다. 체질이고 달을 보면 되게 정미달입니다. 다른 양도 많고 이 정미는 양이란 성격은 어쩌냐면 한번 굉장히 침착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토끼와 양이 있으니까 태어나서 집안을 좋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초년이니까 마이너스 기운이죠. 플러스고
여기가 초년이니까 초년까지는 집안이 좋아요. 단 토끼띠들은 묘하게 부모덕이 좀 없습니다. 토끼띠, 닭띠, 뱀띠, 개띠, 그런 띠들이 부모덕이 없는 띠죠. 그래서 대개 이런 스타일의 사주는 머리가 좋고 토끼처럼 총명하고 양처럼 온순합니다. 단 이 양의 기질이 성질이 나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형제간의 싸움을 하면 지방에 탁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화가 좀 풀리면 그때 조금 집에 나와서 방에서 나와서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뭐 먹을 것 없대 하고 찾을 때가 속이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양띠가 화를 하면 그냥 건들지 마세요. 내비두세요. 자기 혼자 지 혼자 씩씩씩 하다가 끝내는 혼자 허물어지니까요. 태어난 시가 묘시라고 나오죠. 아까 아침에 제가 쇠말뚝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산에서 쇠말뚝 뽑으려 말고요. 이 쓰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동경 시간입니다. 북경 시간 그리고 서울 시간 그리고 이 동경 시간이 30분 차이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시간도 30분 뒤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을 찾아와야 되는데 시간만 못 찾아오고 일제시대의 잔재를 쓰고 있네 하고 하죠. 쇠말뚝 뭐로 뽑아요? 놔도 되는데 그냥 유산으로 놔두십시오. 근데 요 시간을 보면 시간을 돌려놔야 됩니다. 30분 뒤로 재야 돼요. 7시 10분이니까 자축인묘 1357로 나가죠. 자축인묘 묘시입니다. 7시 30분까지가 묘시라고 써야 되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시간보다 30분 뒤로 해야 되죠. 이분은 태어난 시간이 묘시입니다. 토끼가 하나 둘, 양이 하나, 쥐가 하나입니다. 이런 분의 성격은 굉장히 얼른 봐서 생김새는 귀여워요. 예쁘고 미인사주라고 할 수 있죠. 토끼가 2마리 들었으면서 또 하나 토끼가 이렇게 2마리 있으면 이걸 보고 그럽니다. 언제나 거기에 상반되는 동물 하나가 들어가죠. 원숭이입니다. 토끼와 원숭이는 서로 상극이라고 합니다. 토끼들의 좋은 점은 뭐냐면 재빠릅니다. 동작이. 토끼와 거북이처럼 지혜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아주 영특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업을 받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예능을 하든 공부를 하든 다 재능이 있어요. 단 부모덕이 없으니 어릴 적 깐딱 조금만 잘못하면 가출할 우려도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잘 키워야죠. 그리고 말을 잘하고 영특하고 단 성질이 급합니다. 토끼가 새끼를 낳을 때쯤이 되면 검은 천으로 그 토끼가 사는 망을 덮어줍니다. 집을. 왜? 애기 낳을 때 편안하라고. 그 새끼 낳을 때 새끼 낳다가 포장이라도 걷었다. 그래서 새끼를 낳다가 깜짝 놀라면 새끼들을 그 자리에서 물어 뜯어 죽입니다. 그렇듯이 이 토끼들이 성질이 급하죠. 또 하나 토끼들은 대부분 체질상 저혈압이 많습니다. 토끼가 뛸 때는 산 위에서 아래로 뜁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맞춰보십시오. 네, 한 분 맞췄네요. 바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왜? 뒷다리가 강하니까. 앞다리는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뛰면 앞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팍 주저앉죠. 그래서 대개 토끼들이 도망갈 때는 아래에서 위로 뛴답니다. 또 하나, 토끼가 막 달려갈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달립니까? 뒤로 딱 붙여서 달립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들을 때 좋죠. 예, 맞습니다. 귀를 앞으로 쫑긋 세우고 달린답니다. 왜? 토끼에게는 숨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한답니다. 그 귀를 잘 보세요. 어떻게 뛰는가. 이분의 띠풀이는 이 정은 불화고 목은 토끼입니다. 그 다음에 정도 불이고 양은 토입니다. 그리고 임자에서 수와 수죠. 그리고 개도 수고요. 그 다음에 토끼가 나무목입니다. 이분은 교편생활, 즉 가르치는 일을 하면 좋겠고 예능 방면으로 나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얼른 이 사주풀이를 딱 해보면 물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그리고 셋입니다. 물체질이죠. 왜? 다른 것보다는 물이 가장 많으니까요. 이런 물체질은 뭐냐? 물은 흘러야 제 역할을 합니다. 흘러야. 흐르지 못하면 물을 어찌합니까? 맞아요.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게 좋죠. 암보험. 저 보험에서 지금 아닙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해서 사주풀이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초년, 여기까지가 중년, 그리고 여기까지가 말년입니다. 이분은 보험 하나 들어놓으시고 자주 움직여야 됩니다. 물체질들은 움직이지 않고 집에 있으면 오히려 일이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자주 다니시면서 또 하나, 물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죠. 그러니까 이분은 가장 바쁘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현모양처입니다 라고 식으로 살고 계시면 오히려 아프거나 또는 집안일이 안 풀리거나 답답해집니다. 이분이 움직여야 모두 풀리고 이분으로 인해서
친정이나 또는 시댁도 이분으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물질로서. 이분은 큰 돈은 모으지 못할 망정 자기 쓸 돈은 벌어갖고 살아요. 이게 사주풀입니다.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만 이분은 초년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말년도 그렇게 괜찮은데 이분은 묘시는 원진살이 또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외모로 봤을 때는 키도 좀 큰 편이고 여성이라면 몸매도 좀 있죠. 왜? 원숭이들이 울퉁불퉁한 곡선미를 가지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력있고 멋있는 스타일의 사주로 할 수 있죠. 너무 빠른 시간에 작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사주풀이 2 그리고 궁합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